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부터 보시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은 읽어보시면 되고 50% 초과하는 자. 2번부터 봅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자, 법인 설립 시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제외하고. 3번이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의 중과산세가 적용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죠? 일반과산세, 중과산세가 있는데, 중과산세 규정,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가 관리했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 안 해요. 단 근데 또 예외가 있어. 골프 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중과산세를 적용해요. 회원권은. 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산세만 적용되는 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뭐가 있냐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또 토지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자기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라든가 지목 변경 같은 사례 문제 나오면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3번이요. 적용된다는 게 틀렸습니다.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산세만 적용됩니다. 4번이요. 간주 취득이니까 어떤 세를 적용해요? 중과 기준세를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2%를. 또 중과 기준세를 특례세로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과 기준세를 특례세로 적용될 때는. 아까 소주 총론에서 봤어요, 살짝. 그래서 14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를 볼게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질입니다. 근데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시험에서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등기일로 한다 땡, 사실상 잔금질로 한다. 아니에요.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근데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도 있죠. 객관적 취득만 인정하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국수공판법이에요.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이런 경우만 사실상 잔금지비이고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언제고? 등기일이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개인 간 매매로 유상 취득한 경우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죠, 여러분들? 작년 시험에 나온 거 공매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습니다. 중 빠른 날. 이런 거 표현도 응용력 가지시고.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을 바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표준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 원칙 취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시가 순액이 과표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죠. 납세의무자가 무신고,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의 시가 순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면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요? 시가 순액으로.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객관적 취득이요. 국수공판법 여기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도 포함하죠? 네. 자, 그래서 국수공판법 부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단 중요한 것도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무상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한다고 그랬죠? 잘 봐야 돼요. 유상인지 무상인지.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한다면 틀려요.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부당하게 계산됐는데 사실상 취득가액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역시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꽃표시 봅니다. 시가 표준액 및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뭘 과세표현한다고 했습니까?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을 받았는데 그때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이요. 그때 검증이 제대로 안 됐어요. 다시 조사를 제대로 해봤더니 또는 관할 세무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비춰봤더니 그 확인된 금액보다 사실상 취득 가격이나 이런 게 더 적어요. 그럼 뭘 과세표현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족액만큼 추징하고요.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바꾸면 뻔하죠. 뭐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자 이거 조사 결과 또는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한다면 틀려요.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꼭 기억하고 2020년 개정세법.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와 부동산 거래 신고 비교를 보니까 취득 시기는 둘 다 객관성이 있어도 계약상 잔금질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 검증받은 취득도 객관성이 있지만 헷갈린다고 계약상 잔금질. 근데 과세 표수는 차이가 나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부등호를 잘 보세요. 시가총액이 미달해 그럼 시가총액으로 하고. 근데 신고한 가액이 시가총액보다 높게 신고되면 신고가액으로 하고. 그래서 둘 중 큰 금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은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총액이 미달하더라도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 검증받은 취득은 국수공판법 부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합니다. 16페이지 자, 맨 꼭대기 다시 오른쪽 15번을 봅니다. 개인간 유상승계수익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이다. O, X요. X입니다. 객관성이 있지만 헷갈린다고 취득 시기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질입니다. 16번 과세 표준과 바로 비교해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에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서 취득세 과세 표준한다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칙 신고 가액이 아니라 이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봐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합니다. 맞고요. 17번입니다. 증여 등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취득부터 60일 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지 등 신고서. 요걸 갖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 요걸 갖다가 좀 지우시고 그냥 이게 무상취득은 요게 입증 서류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걸 지우고 그냥 요걸 지우고 그냥 화해조서로 이렇게 바꿉니다. 화해조서 등 화해조서 등으로 바꿀게요. 입증 서류를. 자,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 여기 포인트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에 자 화해조서 등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입증 서류를 좀 이게 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지 등 신고서 요거는 무상취득의 경우는 입증 서류가 아니거든요. 이게 유상취득만 입증 서류이기 때문에 요걸 좀 바꿉니다. 그래서 화해조서 등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O, X요. 네? 자, 등기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잖아요. 그래서 17번 O 하시고 18번 고쳐서 17번은 맞는 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18번 봅니다.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취득 물건의 계약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자, 유상승계 취득이든 무상승계 취득이든 취득세 계약 해제는 반드시 포인트가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거지. 만약에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반대서까지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의한 판결문 및 공정증서 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입증되는 가액이 시가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순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한다. 자, 답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의한 판결문 및 공정증서 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 시가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순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한다.
얘네들 객관성 없는 서류들이잖아요. 취득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안 되잖아요. 예? 자, 우리 국수공판법부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감지한 경우는 제외하잖아요.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객관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공정증서 객관성 없잖아요. 자, 취득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가편에 미달하면 뭘 과세표현한다? 시가편액으로 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O 맞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개인 간 매매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일로 한다. 다만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를 취득일로 한다. 예? 자, 개인 간 매매는 계약상 잔금질이에요. 근데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등기일로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금방 봤는데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지. 자,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지.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지. 등기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상 잔금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20번 X고요. 21번 봅니다.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며 매매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요.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 필요해요. 계약상 틀렸어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 필요하고 또 매회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부금액이에요? 아니에요. 올해 첫 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금 지급되면 8억 원이요. 그래서 매회 지급하기로 약정한이 틀려요. 약정한 연부금액이 아니라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입니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죠. 예? 계약상 연부금액 아니고 취득 시기도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고요. 아셨죠, 여러분?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하고 과세 표준을 이 지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둡니다. 21번 X고요. 22번입니다. 무상 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을 취득시로 했잖아요.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상속은 둘 다 상속 개시일이고, 예? 취득세나 양도세나. 그래서 22번 O. 23번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 으로 한다. 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고 연부 취득은 연부금액인데 아까 봤다시피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정한 금액이 아니라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하고요. 맞죠, 여러분들? 오, 맞습니다. 이거는 오. 자, 넘어갑니다. 25번 보시면 시가순액이 1억 원인 부동산을 7천만 원에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7천만 원이다. 예? 맞잖아요. 국수공판법부 공매 경매 객관성인 취득이니까 그 공매 경락가액이 시가순액이 미달하더라도 뭘 과세 표준해요? 공매 경락가액이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26번 양가로 1번.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 시가순액을 과세한다. X예요? 자, 요거 우리가 국가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국수공판법 부 아싸 사실상 취득 가격이지 무상 취득은 사실상 추가해서 제외하잖아요. 이게 좀 애매하다고 그랬어요. 무상 취득,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 그러면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자,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이건 법령이 있는데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을 어떤 거로 하느냐는 법령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석상 무상 취득은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으로 한다는 이 규정을 해석상 준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석상 법에 명문화된 건 아니고요. 준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취득, 상속 증여받았는데 신고하는 가액이요. 시가순액보다 높게 신고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상취득했는데. 그러니까 무상 판례나 예규에서는 실무에서는 판례나 실무에서는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순액을 과세표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집은 상속 증여도 무상취득은 원칙 신고하는 가액으로 한다. 뭐 신고한 가액 시가순액 미달하면
시가순액으로 한다. 뭐 어떤 교재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요. 어떤 간에 해석상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근데 법에 명문화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한다는 거는 이제 그건 물어봐요. 국가나 자체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근데 무상취득의 경우 어떤 걸 과세 표현하느냐는 법에 명문화한 게 없어가지고 실전에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나 판례에서는 시가순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여튼 무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이거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시가순액을 과세한다. 맞다고 일단 보시고요. 이거를. 오. 양가로 2번입니다.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O, X요. 금방 제가 얘기했네요. 자, 무상취득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부당하게 계산했는데 사실상 가액을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양가로 26번에 양가로 2번 X입니다. 27번이요.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 X요. 예? X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국수공판법 이건 유상승계축일 때가 사실상 잔금질이고 등기일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지. 이건 한 번 더 꼬는 건데 무상이잖아요. 증여받았는데 잔금을 왜 치러요? 예? 증여받는데 잔금을 왜 치러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상 취득시는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27번 X입니다.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부 아싸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무상이니까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27번 X고 28번이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다. 맞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은 이거 사실상 변경일, 공부상 변경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그 전에 물론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고요. 하여튼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이거. 29번 보겠습니다. 29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양가로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격을 발표할 때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 직접 간접 비용을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취득하기 들어간 간접 비용으로서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쭉 있었잖아요.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거 하는 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고요. 양가로 1번 봅니다.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연체료 할부이자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건 OX가 아니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법인이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와 중개보수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우리가 연체료 할부이자 또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잖아요. 법인이 취득할 때는 법은 바른 거니까 O, 법인이 아닌 자 개인 이란 개 XX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개인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과 2번 비교하고 KXX하고 법인 취득을. 양가로 3번입니다.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금액은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약정 거래대금이 10억인데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기분이 좋아서 매도인이 그래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할인금액 1,000만 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할인금액 포함하지 않고 할인된 금액 9억 9천만 원을 과세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포함하지 않고 양가로 4번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고요. 양가로 5번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벼룩시장에 광고, 분양 광고 내고 이런 것도 판매 비용 포함하지 않고 양가로 6번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고 최근에 양가로 7번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8번이요. 건축물과 일체를 두면서 이게 뭐냐면 붙박이장이라든가 가전제품 같은 거 요즘 그 시스템화돼 있잖아요.
그런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붙박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붙박이장이나 가전제품 등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의 설치 비용 취득가에 포함합니다. 이런 거. 올해 새로 추가된 거예요. 양가로 8번, 9번은 올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붙박이장이라든가 가전제품 등 건축물과 일치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의 설치 비용 같은 거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납세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정원, 조경, 도로 포장 및 부속시설물 등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공사 비용이요. 포함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에 수반되는 비용은 건축물 추가에 포함하고 지목비용에 수반되는 비용은 지목비용에 포함해서 추가에 포함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요거 정원, 조경, 도로 포장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공사 비용 요것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익혀 두시고요. 양가로 8번과 9번. 붙박이장 또 가전제품 같은 거 건축물 일체를 이루면서 효용 가치를 유지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의 설치 비용 같은 거 포함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30번 보겠습니다. 30번 오른쪽 상단에 30번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 입주는 증가한 가액이고 법인이 지목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 장부의 지목 변경 등 비용이 입증될 때 취득세 과세 입주는 지목 변경에 소요된 등 비용이다. 맞습니다. 소요된 비용이라고 지금 돼 있어가지고 용어가 등 비용이라고 돼 있고 가로 안에 또 이게 소요된 비용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용어가 달라가지고 그런데 같은 말입니다. 그냥 제가 든 비용입니다. 지목비용의 든 비용, 그 비용, 지목비용 든 비용.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원래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목비용 이용할 때는 증가한 가격인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비용이 든 비용이 입증될 때는 그 지목비용이 든 비용입니다. 소요된 비용, 든 비용. 맞습니다, 여러분. 30번. 3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취득은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예? 자,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취득. 자, 일반적으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근데 사실상 사용일이 빠르면 그러니까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주택 재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 또는 환지 처분에 취득하는 경우에 이거는 주택입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 등으로 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하는 주택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또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한다는데 틀렸어요. 이게 예전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었는데 지금은 준공 시점으로 이걸 당겼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개발사업 등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준공이 되고 나서도 취득 시기를 개발사업 등으로 건축한 주택은 일반적인 건축물은 준공 시점이죠.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교부일. 그래서 내주는 날 준공 시점인데 개발사업 등으로 건축한 주택만 소유권 이전 방식이 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또는 환지 방식이 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었어요.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다음 날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다음 날로 돼 있었는데 요 중간에 만약에 거래를 했을 때 이걸 매매가 있었을 때 이걸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일반적인 건축물로 봐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세율 4%를 적용하고 주택에 대한 낮은 세율 종전에 1에서 3% 그 세율 적용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 때문에 취득 시기를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날 확정 공고일의 다음날에서 준공 시점으로 당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취득 시기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정확히 그 서류 이름을 모르셔도 괜찮아요. 준공 시점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준공검사 증명서나 또는 준공인가증 이런 것들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 작년에요. 그래서 개발사업 등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도 이제는 준공 시점으로 당겼다. 서류 명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하여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서 준공 시점으로 당겼다는 거.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같은 거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바뀌었다. 이거 알아시고요.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3번 봅니다.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실상 상일로 한다.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무허가 건축물은 지가 건물 줘놓고 뭐한 날? 사실상 상일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3번 맞고요. 4번 주택법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즉 비조합원용 토지를, 이건 토지예요.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이에요. 다음 날 아니에요. 이건 다음 날 들어가면 틀려요. 4번 맞고 5번 보세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6번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즉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이건 주택 재건축 조합이 취득하는 거예요. 아까 4번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조합이 취득하는 거고, 이건 도정법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고시 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28회 시험 때 정답이 나왔었는데 제가 항상 양도소득세에서나 취득세에서나 소유권 이전고시일 환지처분 공고일 나오면 항상 그 다음 날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바꾸면 다음 날을 쏙 뺀다고 했는데 쏙 빼가지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28회 시험 때 이 문제 지문 굉장히 길었었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소유권 이전고시를 딱 보니까 다음 날 딱 들려가지고 없어가지고 틀렸다. 그래서 6번 틀렸습니다. 요거는 다음 날 들어가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 근데 4번은 사용검사 받은 날이에요. 주택조합이 취득할 때는. 5번 지문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 다만 토지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로 하고요. 자, 그래서 5번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하고 6번만 틀렸습니다. 2번하고 6번만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2를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과 그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조정상 지역 내 1에서 3% 표준세율은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만,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만 1에서 3% 세율 적용됩니다.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8월 달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봅니다. 1구의 주거용 건축물 공동택 제외하고 엘리베이터 적자 중 200km 이하 소형 제외하고가 설치되어 있고 주택의 시가 순액이 6억 원인 경우에는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고급택이 된다. O, X요. 네?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우리 고급 주택은 가액 요건과 결합하는데 공동택, 단독주택 그럴 때 그 공통적인 요건, 가액 요건은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6억 원을 초과해야지 여기서는 딱 6억 원이니까 고급택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설치만 돼 있다고 고급택이 아니라 설치되어 있으면서 가액과 결합할 때 주택 취득상 시가순액 6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6억 원이니까 고급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X고요. 꼭 표시된 거 보세요. 다만 고급택 요건에서 1구의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즉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은 두 개 중에 하나만 설치만 돼 있어도 면적이나 가액 기준과 관계없이 고급택이 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는 가액 기준과 결합합니다. 주택 당시 시가순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3번 고급택 별장의 세목별 비교를 보겠습니다. 먼저요, 고급택은 여러분 어디서만 중과세하느냐?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라든가 재산세나 이런 데 중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두진세를 적용합니다. 0104 4단계 초과환수율이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에서 고급택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별장 취득세에서 사실성재산이니까 역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술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예요.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사실성재산 중과세 규정이 없고 재산세에서 별장은 4%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고급택은 종부세에서 제외하고 포함하고 별장은 제외하고. 4번 보겠습니다. 대도시
유치지역 및 공업지역 포함해서 공장을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경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 X입니다. 항상 우리 세법에서는 포함 제외는 꼭 항상 신경 쓰라고 그랬습니다. 포함 제외인지, 예? 이건 항상 보라고 그랬습니다. 포함 제외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과목에서 교수님이 포함 제외 이런 거는 묻지 않는다고, 그래 타 과목에서 묻지 않는다. 요즘은 트렌드가 포함 제외 이런 건 안 묻는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른 과목 어느 과목인지 모르겠지만 세법은 무슨 트렌드가 무슨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세법은 포함 제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포함 제외 이런 게 중요해요, 세법은. 자, 그래서 미만, 이하, 초과 이런 거 세법은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뭐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치적, 공업적 제외고요. 자, 그래서 4번 X입니다. 6번입니다. 5번입니다. 5번. 옆에 5번을 보니까 별장, 고불악장, 골프영권,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경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된다. O, X요. 예?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그렇지.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이죠.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성산이지 골프 회원권, 골프 연습장은 사성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대상이지만 사성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골프 회원권, 골프 연습장 아니라는 거. 골프장이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고급 선박, 고급택 등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6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5번 X고 6번. 2020년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아니다. 1번에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취득세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포함이죠? 그래서 60일에 증여도 포함해서 증여로 인한 취득도 포함해서 취득세는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원칙. 근데 2번 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에 신고납부의 원칙. 근데 다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서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서에 와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한다. 맞습니다. 뭐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한 후 60일에 신고납부한다. 등기한 후 30일에 신고납부한다. X예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입니다. 맞습니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3번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하고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는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자, 그랬을 때, 대금 완납됐을 때, 취득세는, 요거 언제부터 신고납부하느냐, 언제까지?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그런 거지.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아닙니다. 2개월 아닙니다. 양도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또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꼭 기억합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이다. 이것이 중요한 건데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0일이지 허가에 속하는 말일로부터 아니고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닙니다.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자 틀렸고요. 4번 봅니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간주 취득의 경우 과점주의 주식 취득,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5번이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데 다만 예외가 있었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골프 회원권을 취득한 후 신고하자 매각할 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거. 회원권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중과산세 적용한다. 회원권은. 그래서 4번, 5번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6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건축물 신축의 경우에 취득세, 신축 재축의 경우 과세표는 원시 취득은 이 건축비,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네요. 근데 세율은 어떤 세율 적용되냐?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입니다. 그렇죠? 원시 취득 원팔 2.8%고, 그 다음에 또 건축물 개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건축물 개수의 경우는 면적에 관계없이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네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세율이, 그런데 세율은 면적 증가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면적 증가가 없는 개수,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 정합니다. 간주수기니까. 근데 면적 증가가 있다. 증축이나 개수로. 그러면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증축이나 개수,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세율 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과 건축물 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금방 봤는데요. X입니다.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가액 어떤 세율 중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그 앞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근데 뒷동네 건축물 개수로 면적이 증가가 했을 때는 어떤 세율 정한다고요? 원시 주로 봐서 원팔 2.8%예요. 2.8%. 개수로 면적 증가하는 개수는 세율이 2.8%. 자, 앞동네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2%예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그래서 7번 X입니다. 자, 힘내시면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8번 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작성하여 갖춰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세에 가산한다. O, X예요. 네? X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입니다. 100분의 10이에요. 100분의 10. 100분의 20으로 바꿔 나온 적도 있고 100분의 10입니다. 10%입니다. 8번 X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9번 상단에 9번을 보니까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 개시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지. 자, 틀렸고 뒷동네 봅니다. 단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9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뒷동네 맞아요? 또 틀렸습니다. 왜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이거 9개월입니다.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이에요. 그래서 이거 숫자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세법은 기준이 되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요. 이런 것들 주의합니다. 9번 X고 10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특광도이다. 아이고, 어딥니까? 부동산 소재지지. 하여튼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주소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틀렸습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정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대금 청산일이 2020년 3월 10일, 관련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 허가일이 2020년 4월 13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020년 8월 20일입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금방 보니까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언제부터요? 허가일로부터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한 6월 언제입니까? 6월 13일인가요? 6월 13일인가 10일인가요? 이거 대충 60일 따지면 6월 13일이에요, 10일이에요.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월 10일 정도. 6월 13일? 6월 10일? 안 세봤어요. 귀찮았어요. 해보려고 하다가. 자, 그냥 6월, 그때 정도 6월 13일이나 12일 둘 중에 하나 되겠죠? 12일 뭐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모의고사 볼 때는 어떤, 전국 모의고사 보니까 뭐 이런 경우에 6월 12일 1번지, 뭐 6월 10일, 2번지 뭐 6월 13일 막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진짜 양심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 일일이 그럼 세보라는 얘기잖아요. 시험 보는데 따져보면서 세보면서 지금 시간 다 가잖아요. 왜냐면 4월 달이 뭐 30일까지 있고 5월 달 30일까지 있고 이거 다 따져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진짜 치사하게. 실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국모의고사에서. 제가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그렇게 했는데, 바로 어떤 그 강의를 들었는지 어떤 어떤 회사에서 어떤 교수님이 전국모의고사 출제했는데 그런 식으로 출제했더라고요. 진짜, 뭐, 1번 6월 10일, 2번 6월 13일 막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대충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를 적용 대상이 됐을 때는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삑! 난 볼 거 없네, 진짜. 취득세 문제.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죠? 자, 취득세 올해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이에요? 60일입니다. 취득세 며칠 나왔다? 60일입니다. 자,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처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 했다가 취득 후 과세 충 대상이 됐다. 그러면 며칠 내? 30일 아니고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에 신고납부에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이거 12번 X고 하여튼 틀린 것은 30일이 아니라 60일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신고납부기한 나오면 항상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 추가 신고납부기한 나오면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신고납부 꼭 확인합니다. 보통징수 바꿀 수도 있고 가산세 포함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13번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그렇습니다. 1번 임시행장, 공사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 사실상자산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고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자, 그때 초과하면 과세. 이건 무조건 틀린 거죠? 자, 일단은 사치성재산 제외입니다. 이거 포함 틀렸어요. 하여튼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재산 나왔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인데 다만 여기서는 왜 틀렸냐면 사치성재산 포함되면 틀렸어요. 사치성재산 무조건 제외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국가지자체 귀속지부 찬합할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령이 정하는 사회 기반 시설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가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자, 넘어가서 보시면요. 다만 요 바탕에서 박스에 있는 것은 OX가 아니라 그냥 추가적으로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가지고 기억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냐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않냐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돼요. 약속 안 지켰으니까 과세가 됩니다. 니은번 이건 시험에 나왔는데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수여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찬합 대상물에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아요. 그럼 순수한 기부찬합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다거나 등등 약속 안 지킨다거나 이땐 과세고요. 자, 3번 봅니다.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건형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한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 비과세지 이렇게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은 과세입니다. 납세무자에서 배웠잖아요. 비조건형 부동산은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 납세무자 되잖아요. 그래서 3번 X입니다. 과세고요. 4번 공동주택, 시가편의 9억 원 이하 주택을 개수, 대수원 포함인지 제외인지 꼭 확인해야 돼요. 자, 제외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작년 시험에도 정답지로 나오는데요.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수선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4번 5 맞습니다. 5번이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 취득은 비과세한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아버지 이거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해요? 어떤 세율로 과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해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입니다. 자, 5번 틀렸고요. 그래서 3번, 5번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환매권 행사를 보겠습니다. 징발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동원대상 지역 내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이거 비과세한다고 그랬죠?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갔다가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되면 환매권 행사하고 연락 와서 환매권 행사합니다. 그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입니다. 니은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은 개인 간에 돈 빌려준 동창들 이거 개인 간에 이거 등기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 과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로 과세입니다. 15번 명의신탁이요. 취득세는 과세입니다.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할 때 과세예요. 자, 명의신탁 해지로 개인에서 종중으로 취득할 때 과세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신탁, 소유권 환원,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양도세에서는. 그 다음에 중과세를 적용 방법을 보겠습니다. 16번. 토지건축물 취득 후요. 5년 내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해서 이게 사치성 재산이 된다거나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 두 개 중에 고르기에 전체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를 정해야 돼요. 아니면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예요.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정합니다.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해서 이게 뭐 사치성 재산이 됐다. 별장, 고박장 같은 또는 과미력적 내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해당 중과세를 적용해서 추징하는데 전체 가액에 대해서. 근데 아래 거 봅니다. 별장, 고급락장 등을 증축개축 개수하거나 일반 건축물을 증축개축 개수해서 고급택 고급락장이 됐을 때는 전체 가액의 중과세를 정해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예요. 이때는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다만 중과세합니다. 3억이었는데 10억이 됐다? 그럼 증가된 건축물 가액 7억에 대해서 중과세를 정하는 거지 10억 아닙니다. 전체 가액이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거고 비교하고요. 세 번째,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경우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르다. 누구한테 중과세합니까? 그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 위에 공장을 신설 증설했다. 누구한테 중과세? 사업용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중과세합니다. 바꾸면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한다고 바꾸겠죠? 17번 봅니다. 오늘 18번까지만 볼 거예요. 17번.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건 작년에 개정된 건데 살짝 알아두세요. 공유물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총액이에요. 기존 소유 지분을 제외한 부분의 시가총액이에요. 이거 전체 시가총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작년에 개정된 거라. 자,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 부동산이었는데, 자, 가불이 공유 부동산을 분할했어요. 분할했다가 나중에 갑이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럴 때 이 초과 취득하는 이 종전 지분 소유 지분을 제외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의 시가총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할 건지 아니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전체 시가총액으로 할 것인지 이게 문제인데 전체 시가총액으로 합니다. 전체 시가총액으로. 자, 그래서 요거 그냥 한번 알아둡니다. 전체 시가총액으로 한다. 한번 알아두세요. 공유를 분할했다가 분할된 부동산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전체 시가총액으로 한다는 거. 18번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 우리 분양권을 샀을 때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 요 특례 나오기 전에는 프리미엄 붙었다 분양가격보다 그러면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하고 마이너스 필요 떨어졌을 때는 또 분양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XX들 얘기 드렸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 분양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 내는 게 아니라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객관적 취득 방법으로 나중에 이제 건설 법인 등으로부터 아파트를 완공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아니면 분양 공급 가격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해요. 네?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표 떨어졌다? 그럼 실제 지출 금액이요. 분양가격, 공가격으로 한다면 틀려요. 그래서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특수관계인가의 거래는 그러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20페이지 등록면허세 있죠? 요거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등록면허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다 마무리를 또 특강 다 짓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OX나 고르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고 저 한번 좀 풀어보시고 오셔야지 효과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